DMRS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MRS는 Demodulation Reference Signal인데요. DMRS는 프로파게이션 채널을 추정을 하는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코이어런트한 DMRS를 하게 되는데, 코이어런트라는 거는 DMRS를 보고도 PDSCH랑 같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두 채널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채널이다, 같은 품질의 채널이라고 판단을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는 애인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바로 볼게요. 요 그림은 DMRS 타입 A의 싱글 심볼짜리 그림이에요. 싱글 심볼이니까 심볼 한 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DMRS 용으로. 얘는 타입 A의 듀얼 심볼짜리, 애들 빠졌네요. 듀얼 심볼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심볼을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타입이 바뀌었네요. 타입 B의 싱글이니까 한 개의 심볼만 사용을 하는 거고, 얘는 타입 B의 듀얼 심볼이니까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MRS를 사용을 하는데, 요렇게 한 개 사용을 하는데 앞쪽에 위치를 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프론트 로디드 DMRS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하나의 슬롯을 다 같이 전송을 하고, 전송되는 주기가 슬롯 단위인데, 거기서 여기 PDSCH의 자원을 가지고 디코딩을 하려면 DMRS를 디코딩을 한 다음에 얘 디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MRS를 디코딩을 먼저 단말에서는 하게 되고, 걔를 가지고 MCS나 에러가 인지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DMRS를 이제 디코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위치를 해야 디코딩을 빨리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애를 빨리 디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앞쪽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로우 레인턴시를 위해서 앞쪽에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고요. 듀얼 같은 경우는 2배가 됐으니까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완전 앞에 있네요. 얘는 그러면 얘가 엄청 좋지 않나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원래 우리가 뭘 썼죠? PDCCH를 보통 썼잖아요. 근데 PDCCH를 먼저 확인을 해야 데이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얘는 앞쪽에서 할당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맞나요? 미니 슬롯 용으로, 로 레이턴시의 미니 슬롯 용으로 우리 MMTC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건 타입 B예요. 그래서 타입 B는 미니 슬롯, 맞네요. 미니 슬롯 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거 사용을 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타입 A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프론트 로디드 DMRS 위치는 여기에 위치라거나 여기에 위치라거나 둘 중에 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맨 앞에 위치하는 거를 우리가 프론트 로디드 DMRS라고 하고, 뒤에 이렇게 또 위치를 더 추가적으로 DMRS를 더 붙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에디셔널 DMRS라고 하거든요. RS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붙이네요. 우리가 필요해서. 근데 DMRS가 많아지면 실제 데이터 할당 PDSCH 할당되는 데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얘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어디셔널 DMRS 포지션 1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할당하는 이런 형태를 기본으로 우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는데, 얘만 사용하고 여기를 PDSCH용으로 할당을 하면 훨씬 데이터 속도를 올릴 수 있는데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도플러 시프트 영향 때문에 그래요.
도플러. 도플러 시프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규격에서는 HST라 그래서 하이스피드 트레인이라 그래서 우리 KTX 같은 경우에 속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나는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얘가 빠르게 달려오면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이런 신호를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어진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갈 때는 얘는 똑같이 이런 신호를 이런 신호를 보냈지만 얘는 훨씬 더 짧아진 신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경적 소리 돌릴 때 아니면 포뮬러 1 이런 거 지나다가 위용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소리가. 근데 얘는 위용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위 소리가 나는 거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파수가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똑같은 신호를 전송을 하지만 그게 속도에 따라서 속도의 벨로시티에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가 흔들리게 돼요. 주파수가 변하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3.5기가를 보내고 있지만 얘가 예를 들어 3.4기가나 3.7기가나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의 지금 얘가 주파수가 어떻게 변했고 위치가 어디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를 하나를 더 쓴 거예요. 그래서 규격적으로는 실제 속도와 계산을 해봤을 때 3.5기가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2개면 DMRS 2개면 사실 300km per hour의 속도 나오는 것까지도 다 보완이 돼요. 2개만 써도. 근데 실제로 KTX나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얘가 에러가 다 나고 재전송이 일어나고 BLER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단말에서는 실제 디코딩을 하는데 얘를 디코딩을 다 해도 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KTX가 최대 300km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작년에 KTX를 한 3달 정도를 거의 매주 탔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전까지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타면서 이 품질을 높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결국은 단말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보완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DMRS를 하나를 더 쓰면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주파수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얘가 디코딩을 훨씬 더 좋게 해줄 수가 있어서 DMRS를 그리고 우리가 3DMRS, DMR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고속 구간에서는 훨씬 더 데이터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PDSH 자원을 더 빼먹더라도 DMRS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평소 같은 경우는 3개까지 쓰면 속도가 더 떨어지니까 도심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고속 구간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DMRS를 하나를 더 쓰면 네, 영향이 있겠죠. 근데 작년에는 단말도 지원 안 했고 시스템도 3개까지 지원을 안 해서 안 됐다가 지금 이제 점차 지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는 게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DMRS 3개를 쓴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DMRS 하나를 더 할당을 해가지고 자원을 할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할당 위치가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는 규격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DSCH용으로 몇 개의 듀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몇 개 쓸 때 어디 위치에 할당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타입 A로 우리는 주로 사용을 하고 미니 슬롯용으로는 타입 B 사용을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할게요. 그러면 DMRS에서는 이제 타입 1과 타입 2 DMRS가 또 있는데요. 타입 1이라는 거는 옵소고널 포트를 DMRS의 옵소고널 포트 얘가 각각 다르게 할당을 할 수 있거든요. 얘를 타입 1 같은 경우는 최대 싱글 심볼 하나짜리를 쓰면 4개 옵소고널 심볼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4레이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2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듀얼 심볼짜리를 사용하면 8개의 옵소고널 심볼을 사용을 할 수 있대요. 타입 2 같은 경우는 옵소고널 심볼을 6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블 심볼을 사용하면 12개 오소고널리티가 보장이 된대요. 그래서 타입 2 같은 경우는 훨씬 오소고널 심볼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MU 마이모가 주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MU, SU 마이모가 1대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MU 마이모를 사용해도 시스템에서 8레이어만 제공을 한다. 그러면 굳이 타입 2를 안 쓰고 타입 1을 써도 되겠죠? 그러면 타입 1을 쓰면 8개까지 가능하니까 얘를 가지고도 MU 마이모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 그 듀얼로 써야 되니까 여기 심볼이 늘어나니까 그 DL 속도가 기본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입 1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12개까지도 이렇게 레이어를 셀당 12레이어까지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타입 2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가 좀 다른 거고 타입 1은 이제 CP-OFDM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DFTS OFDM까지도 가능하죠. DFTS OFDM은 LTE에 SCMA 그 UL에서 쓰는 SCMA 그 FDM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같은 채널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타입 2에서는 CP-OFDM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DMRS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 1은 그 4개의 오소고널리티를 보장할 때는 그 CDM 그룹을 줘서 CDM이라 그래가지고 코드 디비전 모듈레이션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코드 분할을 줘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다르게 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안테나 포트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고 이렇게 4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에 대해서 4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더블 심볼을 사용하면 8개까지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CDM 그룹에 따라서 어떻게 그 페이즈를 시프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격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컨피그레이션에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타입 2 같은 경우는 좀 할당 방식이 조금 다르죠. 6개, 12개니까 같은 자원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2개짜리는 이런 형태로 그 더블 심볼일 땐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